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Y입니다.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. 폭우 피해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태풍 바비입니다. 위력과 대처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기상청 예보국장을 지낸 이우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초빙 교수 나와 있습니다. 교수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과거 경력을 좀 살리셔서 이번 이 태풍 바비의 이동 경로부터 좀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? 네, 26일 낮이 되면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태풍이 북상할 걸로 보이고요. 네. 27일 새벽이면 수도권 서쪽 해상까지 북상해서 그 이후 계속 북쪽으로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럼 완전히 한반도가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건 언제쯤이 될까요? 아마 27일 오전이나 낮 정도가 될 겁니다. 네,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고비는 언제가 될 걸로 보십니까? 아마 26일 밤이 될 걸로 보입니다. 26일 밤이요? 네. 일단 지금 이 태풍의 경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반도를 휩쓸었던 그 링링 이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 화면을 보시면 막 나무들 뽑혀 나가고요. 또 간판이 도로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했던 그런 기억들 많이 나실 겁니다. 그때 참 대단했어요. 피해가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번 북상하는 바비도 링링과 세력이 비슷하고요.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해안선에서 조금 떨어져서 북상하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한 형태의 피해가 해안 부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그럼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강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? 이제 현재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이제 매우 중심 부근에서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정도라면 뭐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대형 선박이 좌초하거나 또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정도인데 네. 다만 이 태풍이 중심을 직접 내륙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링링 때처럼 네. 이 해안 부근에서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매우 강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초강력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?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은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그 영향권에 들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보통 한 시속 60, 70km만 돼도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정도고요. 네. 이제 저 매우 강 정도면 뭐 날아가는 정도니까 이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합니다. 조금 전에 뭐 기차 탈선 우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상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? 해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정 계류된 시설물들이 매우 강 정도면 거의 이제 좌초가 되는 수준이고요.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 해안에 태풍이 근접하는 해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. 네. 지금 태풍의 그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라고 들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서해상, 이 따뜻한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더 세질 가능성. 지금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26일 오전까지는 태풍이 좀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이후부터는 이 중위도 기압계에 따라서 좀 더 세력은 약해지겠지만 네.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 강한 세력, 이 강풍을 말씀하시니까 2010년에 곤파스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. 네. 간판 수백 개가 떨어지고 또 뭐 차량도 많이 침수가 됐고요. 창문들 다 떨어져 나가고요. 그 정도의 위력까지 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세력으로 보면 태풍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 다만 태풍의 중심이 이 해안에서부터 이제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최근의 기상 정보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뭐 강풍의 속도도 문제지만 반경도 상당히 넓다고 들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태풍을 화면상으로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편에 들었을 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반도에서는 특히 어떤 지역이 좀 긴장을 해야 될까요?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오른쪽 반원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안 그리고 이제 먼저 태풍을 만나게 되는 제주도, 전남 해안 네. 부근이 특히 그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.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긴 장마를 겪었던 터라
또 폭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이번 태풍은 어느 정도의 비를 몰고 올 걸로 예상하십니까? 이제 태풍의 맞바람을 맞는 제주 산지나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150에서 30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고요. 네. 그 다른 지역에서도 30에서 100mm 정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미 비가 많이 왔고 또 침수 범위도 상당히 넓었습니다. 또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럴 때 태풍이 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그 2차 피해에도 대비가 필요하고요. 특히 네. 이미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는 산사태에도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또 높은 파도를 같이 몰고 오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서는 저지대 침수도 대비해야 됩니다. 지금 당장 좀 대비를 해야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창문 같은 거 덜덜거리는 집들이 있잖아요. 네. 테이핑을 해야 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네, 보시나요? 일단 그 바람의 강풍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되고요. 또 그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비해서 산사태나 또 저지대 침수에도 대비해야 되고요. 또 가급적이면 네.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가을 태풍도 걱정입니다. 이제 보통 강력한 태풍은 9월에 주로 왔었는데요. 뭐 루사도 그랬고 매미도 그랬고요. 이 바비 이후에 또 올 태풍이 있습니까? 앞으로도 이제 해수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더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밤부터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ETY 이유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